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 강의 제3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늘 강의가 끝나죠.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된다? 살자랍니다. 자살과 살자는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살 반대로 읽어라 살자. 자, 죽으려고만 먹었는데 다시 성격해보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일체유심조. 모든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조.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즉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내가 그걸 좋게 판단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판단하면 나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아침에 차에 살짝 쳤습니다. 그럼 뭐죠? 아침부터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야 오늘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것이냐 나쁘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마음의 평화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버리면 뭐하죠? 항상 불만만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여기밖에 못 된다? 그러면 항상 불만입니다. 근데 거꾸로 기대 심리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이상을 이뤘으니까 만족한 겁니다. 사람이란 건 항상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자기 마음속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정말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한다? 아니래. 자기는 이 장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한대. 오히려 나는 이렇게 살아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모든 일은 뭐에 달렸다?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참 힘든 날이 있을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행복하다라고 해보십시오.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뭐다? 행복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힘들어도 그래도 웃으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은 3주차 강의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요? 여기 보니까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진짜 3주차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죠? 바로 개발행위에 관해서 다룹니다. 이때 개발행위라는 게 무엇이더냐? 우리 개발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칠판으로 한번 와볼까요? 개발행위는 크게 보면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로 나눠진다. 공적인 개발과 사적인 개발로 나누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중에 공적 개발의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무슨 사업이 있었습니까?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한마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그냥 기반시설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화된 건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불렀었죠. 바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기억납니까? 두 번째, 어디다가 신도시를 만들자. 무슨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공적 개발로서 도시개발 사업도 있다. 그랬었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걸 무슨 사업이란다? 청비 사업.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여기서는 공적 개발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공적 개발은 저 세 가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죠. 택지 개발 사업 이것도 공적 개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적 개발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슨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아무거나 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된 그걸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어디다가 도시를 개발하고 싶거나 어디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에서 수립해서 하는 사업은 공적 개발로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은 전부 다 무슨 개발이다? 공적 개발에 관한 겁니다. 반면에 그런 공적 개발만 있냐? 아니잖아. 사적 개발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한다. 사적 개발이죠. 어디다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사무실을 지으려고 한다.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개발을 본다? 바로 사적 개발에 관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적 개발을 하려면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뭐 바꿔라는 얘기입니까?
허가받고 사적 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적 개발은 허가받을까? 좀 이따 나와요. 공적 개발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받을까? 그건 법에서 공적 개발하는 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이런 공적 개발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쳐서 우리 무슨 사업이라고 배우셨죠? 셋을 합쳐서 한마디로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다음에 사업자만 써라 그랬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자. 이것이 바로 공적 개발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사적 개발과 공적 개발로 나눴을 때 이런 공적 개발은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허가받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한단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법에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국토위 계획 유형으로 분열해서 사업 시행 절차를 배우셨습니다. 복습하셨습니까? 자, 뭐였었죠? 제일 먼저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다.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뭘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중에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면 1단계로 수립하고 3년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2단계로 수립한다. 처음에는 2단계가 대부분이고 1단계에 포함되면 그때는 사업시행자를 정하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할 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토지 등을 보상비 주고 사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난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각종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바로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말고 무슨 사업 있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은 원래는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따로 법률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 거기서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시행하라는 절차를 거기서 규정합니다.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것도 원래는 여기서 다뤘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서 정비 사업에 관한 걸 다룬다. 자,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개발은 각각의 법률에서 이거 맨 첫 번째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의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서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지 따로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거 사적 개발인들 아까 내가 우리 집을 질려간다, 상가를 질려간다, 사무실을 질려간다, 공장을 질려간다 등등 이런 사적 개발이 할 때는 그거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하라. 따라서 지금부터 보는 건 뭘 본다? 사적인 개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개발을 하자. 허가받자 이거죠. 그럼 이 허가는 누구한테 받을까? 그거부터 이제 여기서 서술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1번에 보면 개발의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거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부터 시작되죠? 12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28페이지 보면 이런 사적 개발행위는 누구한테 받는다? 관할구의 장들입니다. 이때 관할구의 장이 누구라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입에서 배워됩니다. 관할구의 장,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을 거느리고 있는 자가 누구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는 시흥시장이, 또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이런 시장들이 또 연천군, 가평군에서는 각각 연천군수, 가평군수가 뭐가 된다?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할계장 이렇게 오고 6명 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개발행위 아무거나 다 허가받을까? 개발행위 중에 몇 가지만 허가받으랍니까? 6가지 개발행위가 여기서는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뭐죠? 첫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걸 머리자만 따서 건축물의 건축의 건자 이걸 우리가 실제로 그걸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본다. 건축물의 건자, 공작물의 공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할까 앞자 맞다면 토토토 하니까 무슨 건공 토토토 하면 이름은 토가 3번이나 나오니까 무슨 토인지 알 수가 있나? 무슨 토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뒤에 거 토지 형질 변경의 형자, 토석의 채취의 채자, 토지 분할의 분자,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 다른 말로 적치행위, 쌓을 적자, 놓을 치자에서 쌓아 놓는다 해서 적치행위란 말도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적치행위란 말은 안 씁니다. 그냥 물건을 쌓는 행위라고 나오니까 그대로 외우자. 그러면 머리자만 따볼까요? 건공형체 분물이란 말이 나오죠. 자,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하라면 뭐 받고 하라? 허가받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중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뭘 말하더냐? 건축물의 건축이 무엇이더냐?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법으로 가봅니다. 그럼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건축법에 가보시면 무슨 행위했다? 건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에는 또 몇 가지가 있다냐? 5가지가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해가지고 5가지를 뭐라 부른다? 건축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건축법상의 건축이라는 그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그건 건축법에서 다시 배운다. 그런 5가지 건축물 건축행위 하려면 그때는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로서 그거는 뭐 받으란다? 허가받고 하라. 즉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는 건데 우리 국토법에서는 뭐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축물 건축인데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건축법에서는 무슨 허가받는다? 건축 허가받아라 이거죠. 근데 똑같은 걸 놓고 각각의 법률에서 허가받아라 뭐 해야 되죠? 각각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각 법률에서 다 적용되니까 그 국토법에 의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가보면 그렇게 번거롭게 양쪽에 다 가는 걸 조율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율해 놨을까? 그걸 다시 조정해 버렸죠. 어떻게 조정했을까? 뭐 받으면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먼저 받으랍니다. 그러면 이 국토법에 나오는 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건축물 건축에 관해서는 건축법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먼저 받으래요. 그러면 국토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제가 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조율해서 굳이 2군데 다 갈 것 없이 한 군데서만 먼저 받으면 나머지 뒤에 건 받은 거로 본다. 근데 순서는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지 이쪽에는 개발행위 허가 먼저 받았다 해서 건축 허가 받은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인 건축법이 먼저 적용하는 거니까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라. 이 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법상의 건축행위 하는 거라면 그때는 여기서는 뭐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 뜻이죠.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라 그러는데 이때 공작물이라는 뜻이 뭐죠? 우리 한자로다. 공작물이 뭐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공작물 무슨 뜻이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공작물이란다. 즉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뭐다? 공작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에 지금 뭘 그려놨습니까? 여기 다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다리는요 공작물입니다. 근데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물과 공작물은 어떻게 구분할까? 그건 건축법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개념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뭐가 건축물합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들, 이 딸린 시설물이라고 표현하죠. 이에 딸린 시설물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뭐라자? 그걸 건축물을 하자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토지 위에 정착된 것 중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중에서 반드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는 있다면 그거는 건축물에 속하고 그 위에 딸려있는 담장이나 대문이나 축대 같은 그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시키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중 그랬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중 그랬으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이라는 건 이만큼인데 그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것만 뭐로 보자? 그걸
건축물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일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그거는 건축물이라는 개념으로 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공작물의 일종인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나눴다? 그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분했죠? 건축물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따로 서술하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공작물 이렇게 나눴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를 말하고 그런 건축행위 할 때는 그건 허가받으라는 얘기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인공을 가하여져 있던 시설물들 그런 것들은 공작물의 설치로서 그것도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둘로 나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도 허가받아랍니다. 그때 토지 형질 변경에는 또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뭐였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면이 매립해서 5가지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이때 절토라는 게 뭐죠? 산자락을 깎아내는 거. 지금 여기 포크레인이 산자락을 깎아서 저 트럭에다가 흙을 싣고 있습니다. 산자락을 깎아낸다. 절토. 이 절자는 절단할 때 절자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절토. 성토는 뭐죠? 쌀성자를 씁니다. 우리 한자로서 성토할 때 쌀성자라는 게 이룰성자 밑에다가 그릇명자를 쓴 겁니다. 그릇 위에다가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때 그릇 위에다 이뤘다는 건 우리 옛날에 저 시골 같은 데서 농사 질 때 보면요. 그 밥을 어디다 먹더냐? 사발이라는 게 있고 대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이런 식으로 사발 있죠. 그럼 여기다 밥을 어떻게 얹히죠? 이렇게 올려서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일하다 보면 배고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했더냐? 밥심으로다가 일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이런 식으로 먹는 거야. 이게 바로 이룰성자 밑에다 그릇명자죠. 그릇 위에 수북히 쌓아놨다. 이게 바로 쌀성자입니다. 그래서 성토라는 건 흙을 뭐 했다? 쌓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을 쌓아 올리는 걸 뭐란다? 성토. 절토는 잘라내는 거, 흙을 잘라내는 거,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 세 번째, 정지란. 가지런할 정자 땅짓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정지할 때 정은 가지런할 정자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정지, 예, 땅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울퉁불퉁한 땅을 평탄하게 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평탄하게 피고 있죠. 이게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거 있죠. 이걸 포장이라 하죠.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 이때 공유수면이 뭐라고 그랬었죠? 전번에 했었는데 공유수면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 물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물을 공유수면을 하자 했었죠. 그 바다 같은 게 공유수면인데 바로 이런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여기다 뭘 만들었습니까? 저런 송도,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합니다. 즉 서해안 바닷가를 메워가지고 인천 앞바다를 메워서 거기다 송도, 신도시를 건설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공유수면 매립. 이것도 뭐에 속한다?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죠. 왜냐하면 토지 형질 변경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유수면 매립하려면 허가받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돌려서도 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뭐죠?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경작. 경작이 뭐죠? 농사 짓는 것. 그러려고 토지 형질 변경 한단다. 그러면 그건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원칙은 허가받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농사 지려고 하는 건 허가받지 않는데 여러분들 농사 지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죠? 자, 논두렁, 밭두렁 같은 것도 흙을 쌓아 올리잖아. 그럼 쌓아 올리는 건 뭐죠? 성토. 허가받고 논두렁, 밭두렁 쌓아 올립니까? 아니 농번기에 바빠 뒤지겠는데 언제 그거 허가받아가면서 그 논두렁, 밭두렁 쌓겠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들 뭐 농사 지려면 밭고랑 그거 일부잖아요. 그럼 소에다가 쟁기 이렇게 채워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앞에다 소에다가 이렇게 쟁기라고 해서 땅 이렇게 파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쩌쩌쩌쩌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쟁기에 의해서 흙이 이렇게 걷어지죠. 그럼 이렇게 걷는 건 뭐죠? 이거 걷어내는 거니까 그건 뭔다? 절토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쌓아올려서 이랑을 만들잖아.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데 그때 깎아내는 것이 있고 쌓아올리는 게 있습니다. 절토, 성토, 절토, 성토, 절토, 성토 합니다. 그때마다 허가받아라? 야, 이 농사 치지 말라는 소리지. 그럼 무슨 언제 허가받으러 왔다 갔다? 언제 합니까? 군청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대상이 있다?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공법은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렇게만 끝내도 괜찮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랬더니 요 놈의 예외에 또 예외가 있다. 구질하라고. 어떤 때는 더 나가서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다. 나중에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원칙 예외, 예외에 예외, 그 예외에 또 예외. 이런 것이 뭐라 부른다? 공법이란다. 나중에 거기서 들어가요. 여기도 보면 자 원칙적으로 토지 형절 변경할 때는 뭐 받아란다? 허가 받아라. 근데 경제견 토지 형절 변경은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견 토지 형절 변경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세 가지는 뭘까? 첫 번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접 토지라는 건 내 농지가 있는데 옆에 있는 농경지를 말합니다. 자,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뭐죠? 물줄기가 저기서부터 끌어올려서 물이 이제 우리 쭉 이제 수로를 타고 옵니다. 근데 우리 논까지 물이 왔잖아. 근데 물이 오는 게 시원찮아. 그래서 뭐 했어? 밑으로 더 흘러내려가는 물은 막아버립니다. 그래 전부 다 물을 얼리댄다? 우리 논으로 오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농경지들은 뭐라는 얘기야? 다 말로 죽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짓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인접 토지의 관계라고 하는 건 관계란 관계농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계농업. 알죠? 관계농업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천수답. 천수답이라는 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 그 논을 천수답이라 합니다. 즉 비가 오면 농사짓는 거고 안 오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 천수답이라 하죠. 관계농업은 강물 같은 걸 끌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계속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건 되죠. 그게 관계농업인데 바로 관계라는 건 물을 끌어들인다 얘기죠. 배수라는 건 물을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농그릇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아까 물코를 갖다가 우리 논으로 들어온 물줄기만 들어오게 하고 옆에 있는 농경지는 더 이상 물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그런 싸가지 없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허가받아라는데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죠. 문제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재활용 골재라든지 사업장 폐토양이라든지 또는 무기성 운이. 무기성 운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 저 공장 폐수 같은 거 배출하는 공장에 그 하천이 앞에 있습니다. 그 하천에 가서 한번 삽으로 흙을 떠보십시오. 그 흙에서 무슨 냄새 난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진흙인데 썩은 진흙, 오염된 진흙, 이걸 무기성 운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산소 같은 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거기는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만 가득 차가지고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도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 걸 무기성 운이라고 하죠. 그런 진흙 등, 즉 수질 오염이나 또는 토양 오염에 우려가 있는 그 토사 등을 사용하여 뭐한다? 성토, 흙을 쌓아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썩은 진흙 같은 거로다가 논두렁 밭두렁을 쌓아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할까? 오염물질 같은 게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그건 농작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농작물에 나중에 누구 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갑니다. 오염된 곡식이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지목이라는 게 나오죠. 지목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시더냐. 지적법에서 28가지 지목이 있는 게 나옵니다. 전답, 과서부터 해서 28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28가지는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때도 허가받고 하랍니다. 다만 먹기를 바꾼다.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시험 문제 2번 났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전답 사이라는 건 논과 밭.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요거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지목 변경이지만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걸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어떤 의미를 갖죠?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란 5가지 형질 변경을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런데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3가지 이런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이 3가지는 허가 받아라. 그런데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다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벌써 여기 몇 번이 나왔습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라.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말아라.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허가받아라. 근데 3번째 그 중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안 받는다.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아라, 받지 말아라. 원칙 예외, 예외에 예외, 그 예외에 또 예외.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참 복잡해요. 그래서 공법이 공부할 때는 그래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 중에 받아라, 그 중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 있죠? 토석의 채취. 토석이란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채취할 때는, 캐낼 때는 뭐 받으라는 얘기야?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여기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한번 보자. 좀 전에 여기 절토한다고 그랬죠. 산자락을 깎아내는 걸 뭐란다? 절토. 여기다 공장을 짓거나 또는 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산자락을 깎아냅니다. 그때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이죠.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받고 형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절토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뭐가 나옵니까? 포크레인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지금 덤프트럭에 싣고 있잖아요. 토석을 뭐하고 있습니까? 채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고 다시 포크레인으로다가 흙을 파가지고 차에다 싣기 위해서는 토석 채취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토석 채취 허가 또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거 산자락을 깎아내는 절토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고 다시 토석을 채취하고 있으니까 토석 채취 허가 또 받고 두 번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 받는다, 한 번 받는다. 한 번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만 받으면 될까? 바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따로 토석 채취 허가는 안 받습니다. 즉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절토를 하다 보니까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가 있다면 이거는 따로 허가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때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죠?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 형질 변경 관계없이 순수한 토석 채취, 즉 순수하게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죠? 자, 여기 지금 뭐죠? 채석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채석장이거든요. 아까는 그냥 공장 같은 걸 지으려고, 주택을 지으려고 산자락을 깎아내던 거니까 그건 토지 형질 변경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골재용으로다가 그런 토석을 이제 여기서 돌덩어리를 캐내고 있는 거죠. 또는 저런 데서 대리석 같은 거 있잖아. 그 대리석 같은 거로다 뭐 하려고? 하나의 어떤 가구 같은 걸 만드는 데 쓰려고. 그래서 돌을 캐냅니다. 이거는 어떤 건축물 같은 걸 짓기 위한 그런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런 돌덩어리만 캐내가지고 그걸 쓰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토석 채취 허가받는 거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그건 절토의 성향에 속하고, 그거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그런 게 아닌 순수한 토석 채취만 그런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더라.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 분할 그랬습니다. 이때 토지를 분할한다는 건 하나의 필지로 돼 있는 땅을 몇 필지로 나눈 겁니까? 지금 두 필지로 나눴죠. A 필지, B 필지 둘로 나눕니다. 이게 빨갛게 게 나눈 거야. 그때 한 필지를 둘로 나누는 걸 뭐란다? 그걸 토지 분할을 하자. 근데 이 토지 분할은 아무 때나 다 무조건 허가받은 게 아니고 딱 세 가지 토지 분할할 때만 허가받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이면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걸 조심하십시오. 시험 문제가 이것도 잘 납니다. 첫 번째, 무슨 지역에서? 녹관농자에서. 자, 번역하시오. 녹관농자가 뭡니까?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럼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뭘 배웠으니까 용도지역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한번 보자. 용도지역을 크게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크게 보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죠? 도시지역은 우리가 흔히 뭐하는 지역이죠? 개발하는 지역은 개발의 개념으로 봅니다. 반면에 나머지 관농자 지역은 뭐로 보죠? 이건 보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은 개발이고 관농자 지역은 보전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다시 도시지역을 뭐로 나눴죠? 도시지역 해놓고 도시지역은 크게 또 네 수로 나누죠. 뭐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 상, 공, 녹. 맞죠? 자, 그중에 특히 이 중에 어디가 개발되는 지역이죠? 그중에 특히 요 주상공 이거는 뭐라 부른다? 진짜 개발하는 지역. 이건 진짜 개발이 되는 거죠. 진짜 개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녹지지역부터 관농자 지역라고 하는 거. 녹관농자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건 녹관농자는 이건 뭐한다? 진짜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진짜 개발하는 지역, 녹관농자는 진짜 보전하는 지역. 이런 성격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지만 그중에도 도시지역이라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있어야 될 거냐. 나무들이 우거진 그런 뭐가 있어야 돼? 공원 같은 거 조성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런 도시 안에도 야산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도 뭐죠? 보전하잖아요. 녹지적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녹지지역은 개발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보전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관농자 나눠놓고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지역, 관농자 지역은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중에 주상공은 진짜 개발하는 지역, 녹관농자는 진짜 보전하는 지역. 그래서 개발과 보전을 다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부터 진도나면서 녹관농자라고 나오면 진짜 보전하는 지역. 그럼 도관농자에서 관농자 하면 보전하는 지역, 도시지역, 개발하는 지역, 관농자 지역, 보전하는 지역. 근데 다시 나눠서 주상공 하고 나면 진짜 개발하는 지역, 녹관농자 진짜 보전하는 지역.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 무슨 지역이랍니까? 녹관농자에서 그랬으니까 진짜 보전하는 지역에서 뭐 한답니까?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아야 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녹관농자는 보전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자, 거기서 뭐 한답니까? 토지를 분할한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는 관련된 법령에서는 인가나 허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해도 된대. 그럼 그냥 분할해도 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하고 싶으면 등기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등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할 등기 신청해서 그냥 분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하려고? 토지 분할하려고 등기소를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여기를 턱 걸더니 땡깁니다. 얌마 일로 와라고 그럽니다. 돌아봤더니 누가 보라합니까? 국토위계미 이행하는 분들이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얌마 일로 오랍니다. 누가 오란다? 국토위계미 이행하는 분들이 부른다는 얘기죠. 부르면서 뭐랍니까? 야 일로 와. 그럽니다. 너 어디 가니? 라고 국토위계미 이행하는 분들이 그 분할하고자 가는 토지소유한테 묻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말할까? 야 이거 분할하러 간다? 근데 왜 그냥 가니? 라고 또 국토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소유가 뭐라죠? 관련된 법령에서는 농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허가나 인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토지 분할하러 등기소에 간다? 분할 등기하러 간다? 그랬더니 국토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얌마 그건 농지법에서 그렇다는 소리지 우리 무슨 법에서는 국토법에서는 그것도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인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해도 된다는데 여기서는 뭐 받고 분할한다? 허가 받고 분할해야 된다고 하더라. 아주 강력한 규제를 국토위계미 융해관원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이 건축법에 따른 그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건 어디 나오더냐?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공부 안 하셨습니다. 무슨 법으로 갈까? 건축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저게 어디 나오더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책에서 분할 제한 면적에 관한 건 43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434페이지가 보면 거기 대지의 분할 제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434페이지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해놓고 거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두 필지 또는 세 필지로 이렇게 분할하려면 함부로 분할하지 말랍니다. 분할되는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은 돼야 되지 그보다 작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걸 대지의 분할 제한이랍니다. 즉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최소한 그 분할되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에서 되고 그 밖에 나머지 용도죠. 관농자 같은 데서는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더래. 즉 여기 지금 토지를 분할하는데 여기 지금 토지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하잖아. 이렇게 둘로 쪼갰죠. A 필지, B 필지로 두 필지로 나눠지는데 이 분할되는 이 면적들이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는 이 면적이 얼마다?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된다.
물론 구체적으로 나중엔 조례로 정해야 돼 있어. 60으로 할지 70으로 할지 80으로 할지 그 기준은 조례로 정하는데 어쨌든 법에서는 최소한 60점부터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되지 그 미만으로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고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그렇게 규제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건축법에 따른 그 분할자 면적 이상이 아니라 미만으로 토지 분할한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거지역은 6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할되는 게 50, 50밖에 안 되게 분할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건축법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국토법에서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분할이 가능하다라 이 소리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무슨 상이다? 이건 미만으로 하는 건 건축법에서는 금지상이지만 국토의 개미에 의해서는 이거 무슨 상이다? 허가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허가받고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준면적 미만 분할은 건축법에서는 금지상, 국토법에서는 허가상입니다. 다만 국토법에서 핵심 뭐죠? 이때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만 허가받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 대상이고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이 없는 대지만 분할할 때 그때 기준면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으라 합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토지를 분할하는 걸, 자, 저걸 이쪽으로 다시 그림으로 빼오자. 여기 오시면 여기 한 필트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아까 어떻게 분할했죠? 이렇게 분할했잖아. 이렇게 분할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지 않고 어떻게 분할하느냐? 한 필트 토지를 분할하는 걸 이렇게 분할한답니다. 이렇게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겠대. 이거 너비가 얼마밖에 안 된다?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폭을 좁게 분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렇게 토지 분할을 그리고 폭을 좁게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이 토지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할해야 쓸모가 있지.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이거 길쭉하게 분할한 거 쓸모가 없을 수 있잖아. 따라서 이런 건 함부로 분할해서는 안 되고 요거는 뭐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고 저렇게 분할할 필요가 있더라. 이건 허가돼서 있는다는 거. 그게 바로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근데 관계법령에서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데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그냥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걸 가능하지만 국토법에서는 그래도 안 돼요. 너비 5m 이하로 저렇게 좁게 폭이 좁게 분할할 때는 그건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혹시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허가받고 분할한다 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 물건을 쌓았는데 어디에다가 녹관자 지역에서만 걸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지역. 조심할 건 맨날 주워 듣는 아까 녹관농자 하면 안 됩니다. 녹관농자에서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농림지역이 여기 빠져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농림지역이 빠져있는 보전하는 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이 빠진 녹관자 지역에서만 그렇다는 거. 녹관자 지역에다가 뭐 한답니까? 여기 적법한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으려고 한답니다.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 쪽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그때는 뭐 받으라 한다? 허가받고 쌓아놓으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원래 녹관자는 무슨 지역에 들어가지 아까? 다시 한번 녹관자 여기 보십시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 진짜 보전하는 지역에 속하죠. 뭐 빼고 농림지역도 들어가지만 현재 빠져있어. 농림지역을 뺀 나머지 녹관자도 사실은 진짜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보전하는 지역에다가 물건을 쌓았는데 어디다 쌓았다? 적법한 울타리 안에다 쌓는 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마당에다 물건 쌓는다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시비 겁니까? 그건 시비 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법한 울타리는 그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 쌓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물건을 쌓았다는 표현보다는 물건을 갖다 버렸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녹관자 지역은 땅값들이 쌉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 뭘 갖다 쌓아놓는지 아십니까? 산업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즉 이런 도시에서 건물 같은 걸 뜯어내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폐자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재 같은 것도 나오고 스티로폼도 나오고 그런 것들 폐자재 나오잖아요. 이건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법에 의해서 처리를 따라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아까우니까 뭐하나? 저런 시골에 있는 녹관자 지역에 갔다가 저 밖에다가 이런 데다 그냥 말이 쌓아놓는 거지 갖다 버린 거죠. 방치한 거죠.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 다 쌓아버립니다. 방치해 놓은 거죠. 그래 놓고는 1개월 이상 지나버린다. 거기서 뭐가 할까?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그 보존하는 지역을 다 오염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관상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 받아란다?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럼 왜 농림지역에서는 적법한 울타리 밖에다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될까? 농림지역은 빠져있다는 이유가 뭘까? 우리 농림지역은 주로 뭐 하는 지역이죠? 농림법을 진행시킨다 그랬잖아. 농사 짓는 걸 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농사를 지면 우리 가을철 되면 뭐죠? 수확을 합니다. 벼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제 옥수수 같은 거, 그거 다 이제 그렇게 났잖아. 그럼 그런 걸 갖다가 뭐 하려죠? 말리려고 보통 옆에 도로변 같은 데다 갖다가 쫙 펴놓잖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여러분들 저 지방도로 가다 보면 그 옆에 그 도로변 옆에다 쫙 까놓고서 거기다가 벼 같은 것도 말리기도 하고, 그죠? 거기다 곡식 같은 걸 쫙 싸놨습니다. 몇 개월 이상 싸놨대? 1개월 이상 싸놨더니 그 농민한테 빨간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뭐라고 날아가죠? 야, 너는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 이런 곡식을 갖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싸놨으니까 너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통지서가 날아가면 그 농민은 그거 받아보는 순간 뭐 할까? 돌아버릴 겁니다. 아니, 농사 짓다 보면 가을철에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우리 집 마당에다 다 싸놓는다? 마당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있죠? 참깨 아니면 잘 익은 고추 이런 것들 말리는 거면 우리 마당에다 쌓아놓지. 왜? 비싼 것들이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저 밖에다 그냥 그 옆에다 반 옆에다 쌓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1개월 이상 쌓았다고 뭐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걸 허가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적용한데 그 농민 뭐 할까? 아마 그 농산물 전부 다 불사질러 버리고 도시로 떠나버릴 겁니다. 농사 짓지 말란 말과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 무슨 지역에서는 농림지역에서는 그런 물건을 농경지에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거기다 그냥 말리려고 쌓아놓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쌓아놔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하려면 그건 허가사항이라는 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사용 승인과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따 저 뒤에서 나올 내용을 여기다 미리 표시하는 건데 이건 이따 다시 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자. 다만 맨 마지막에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다시 일로 와보시죠. 바로 이거죠.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따로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따로 허가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받는다는 건 바로 사적인 개발행위 할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바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넘어가서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허가받은 걸 뭐 한다?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당연히 뭐 받을까? 다시 허가받은 걸 변경하려고 한다. 당연히 뭐 받아야 됩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어떤 허가를 받은 걸 또 바꿀 때도 당연히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공법 전체가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걸 변경한다? 허가받아라. 인가받은 걸 변경한다? 변경인가받아라. 승인받은 걸 변경한다? 변경 승인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변경 중에 무슨 변경이 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 중에 무슨 변경이 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미한 변경은 우리 공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굳이 허가 또 받으러 갈 필요 없답니다. 다시 인가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첫째,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지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중에 여기 뭐가 나오더냐? 바로 경미한 변경인데 이건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허가권자한테 뭐만 하면 되는데 통지. 허가권자야, 내가 이걸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너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되는 통지 사유가 2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은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통지하라고 써 있는 건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됐죠? 경미한 변경은 첫째, 그냥 할 수 있다.
허가나 인가 안 받고 그냥 해도 된대. 경미하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허가나 인가 대신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냥 아니면 거기가 신고상 둘 중에 하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래. 경면병력을 통지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고 통지 차이는 뭐죠? 신고는요. 가서 신고했다는 접수증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받아야 신고가 끝난 겁니다. 따라서 신고 필증을 받지 못하면 신고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통지는 뭐 하는 거죠? 갖다가 집어 던지면 되는 겁니다. 야, 여기 내가 너한테 이거 알리러 왔다. 알았지? 간다? 하고 그냥 오면 되지. 무슨 접수 필증 필요 없습니다. 허가는 허가 못 받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증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되는 거. 신고는 가서 요건만 갖추면 갖다가 접수하면 되는데 대신 신고 필증이라는 걸 끊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신고가 안 되게 됩니다. 통지는 가가지고 서류 집어 던져놓고 간다? 나 온다? 하면 통지한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통지사유. 어떤 거죠? 첫째, 사업기간을 단축한답니다. 원래 우리나라 어떤 공사 같은 게 짓는데 여기 집 짓잖아요. 그죠? 이거 짓는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6개월 지키려 했어. 그걸 4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단축됐잖아. 그때는 허가받은 거에서 6개월 했던 기간을 4개월로 줄인단다? 그렇게 줄이는 건 뭐만 하면 된다?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허가받은 것보다 태반이 공사기간이 그걸 공기라고 하죠. 공사기간 줄여서 공기, 그걸 뭐죠? 단축, 공기 단축. 하늘에 있는 이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공기 단축이라고 하죠. 이거는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은 따로 허가받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때 사업기간을 단축만 하는 거지 뭐 하는 건 아니다. 연장하는 거 이건 다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업기간을 더 늘릴 때는 허가받아야 되고 단축시킬 때만 통지하면 된다는 걸 조심하시죠. 두 번째는 부지 면적이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이 땅의 면적이나 또는 건축물의 이 연면적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요거 5% 범위 내에서만 확대시키는 거, 축소시키는 거, 축소하는 거 이렇게 대지 면적을 5% 범위에서 줄인단다. 조금 더 줄어들었죠? 또 아니면 뭘 줄였다? 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보다 더 작게 한단다. 이때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5% 범위 내에서만 줄일 때. 그럼 10%를 축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허가받아야 돼. 많이 줄이는 것도 허가받아야 돼. 원래의 5% 범위 내에서 조금만 축소시키는 거. 그럼 5%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크게 하는 거. 그거는 허가받아야 돼. 5%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것만 부지 면적이나 부지 대땅 면적이죠. 부지 면적이 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단 5% 범위 내에서만 조금만 줄일 때, 축소할 때, 확대는 안 돼. 축소할 때만. 이때는 무슨 사항이다?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는 것. 거기까지죠. 자,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개발들이 있습니다.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 처음부터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경미하니까 처음부터 허가받지 말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 도시군 계획사업 있었죠?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까 나왔었잖아. 근데 시험 문제가요.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질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지 않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건 이걸 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냈습니다. 부동산공법의 시험 문제가 조금씩 계속 응용하는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응용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우리 책에는 도시군 계획,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의미를 갖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고 이 세 가지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문제 또 뭐로 난다?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놔도 그게 무슨 말로 새겨들어야 돼? 아,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라고 새겨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도시군 계획사업하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건 아까 나왔던 거고 또 하나 재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한답니다. 지금 여기 뭐가 나냐?
제가 볼 때는 홍수가 나서 이때는 제방 뚝이라든지 그 밖에 도로 같은 게 전부 다 유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지금 뭐 했죠? 이거 지금 다시 돌덩이 같은 거로 다 제방 뚝 새로 쌓고 있잖아요. 그죠? 가있잖아. 이게 바로 뭐죠? 재복구나 재난수면 응급처치입니다. 허가받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응급조치 끝내놓고 그로부터 몇 월 내? 1월 내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복구나 재난수면 응급처치는 사전에 미리 허가받는 게 아니고 먼저 응급조치 해놓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신고라는 거 하면 되는 거지.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 자, 세 번째,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농림업용이니까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원래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이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원래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농사 지을 때 비닐하우스 설치는 다반사입니다. 그죠? 겨울철에도 농번기에도 그때도 요새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서 어떤 특용장 같은 거 채비하죠. 그리고 실제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번기에 바빠 뒤지겠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그냥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사람들한테 이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마다 다 일일이 허가받아라 그러면 이거 무슨 농사 지라는 거야, 짓지 말라는 거야. 따라서 원래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뭘 설치하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받아라 그랬습니다. 육상 어류 양식장이 뭐죠? 여기 지금 고기 기르고 있잖아. 육상 어류 양식장은 육상에다가 양어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기 지르는데 위에는 뭐죠? 비닐하우스로다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기들을 기르는 수족관 개념이고 이 위에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 설치했잖아. 이런 비닐하우스 설치. 요거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하는 건 규모가 커요. 따라서 저런 거 잘못하면 붕괴되면 위험하니까 이런 건 다시 허가받는 대상으로 만들어놨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 조성이 완료된 기준대지 그랬습니다. 그럼 조성이 완료된 기준대지는 건 건축물을 질 수 있는 땅이 조성이 끝났대. 그럼 건물 질 수 있는 땅을 평탄하게 다 조성해놨잖아. 그리고 거기다 뭐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공작물을 설치한답니다. 이거는 허가 받아라 안 받아라. 그건 따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즉 조성이 완료된 기준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토지 형질 변경, 거기도 뭐 하는 거, 정지 같은 거, 평탄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토, 성토. 아까 우리 형질 변경에는 5가지가 있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내림 5가지 있었죠. 그 중에 절토, 성토라는 건 뭐죠? 다시 조성이 완료됐다고 해놓은 기준대지를 깎아내는 건 절토요, 쌓아올리는 건 성토죠. 자, 조성이 끝났다고 해놓고 깎아낸다. 뭐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보는 겁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를 해놓고 흙을 쌓아올린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절토, 성토 2가지만은 다시 허가 대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최소한 허가불표로 개발행위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와. 몇 페이지에?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여러 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중에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허가받지 않은 데들은 개발행위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뭐죠? 이제 개발행위 허가받으려면 허가 기준을 알아야 될 거냐.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허가 기준에 맞도록 맞춰가지고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허가 기준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